네. 그, 지금 오늘 줌 집담회는 녹화를 할 계획이고요. 이 녹화본은 따로 공개하지는 않고, 뭐 어딘가 중계되거나 공개하지는 않고, 저장용으로 일단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녹화고요. 그래서 일단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음, 네. 오늘은 우리 처음 집담회 때 사람 되게 많았는데 오늘은 네, 생각보다 많지 않죠. 아마 조금 이따 더 좀 들어오실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약속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일단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담회는 우리가 지난번 1차 집담회, 기후정의 집담회를 한번 진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제안했던 집담회에 연속되는 주최 단위에 좀 추가된 단위들이 같이 좀 주거체를 하고 있는 집담회입니다. 오늘 자리 같이 하고 있는 단위는 어,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그리고 기후위기 비상행동, 그리고 기후정의 동맹,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그리고 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활액시민행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처럼 잠깐 광고해보고요. 어, 함께 제안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민주주의 기후정의 광장이라는 집회를 좀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 집회를 왜 하는지, 우리가 바라보는 정세는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같이 공동의 인식들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음, 고민하면서 제안이 된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 12월 3일에 반헌법적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지금 윤석열이 구속되고 오늘은 헌재 심리 끝나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병원으로 간다는 기사가 아까 좀 뜨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결국은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들이 추진했던 반기후 정책들 그리고 부정의한 정책들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이 그렇다고 잘하고 있냐? 민주당은 여전히 뭐 지지율 가지고 지금 여론조사가 어땠느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을 삼고 있고 사실 그들의 행보도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더 심각한 건 오늘이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 뭐 드릴 베이비 드릴 여전히 이제 기후 부정하는 것 그리고 에너지 비상사태라고 선포하면서 오히려 파리 협약 탈퇴하고 뭐 석탄 석유 개발 더 시작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이미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와중에도 어쨌든 우리는 광장에 계속 모이고 있고 또 광장을 지키고 있죠. 계속 오픈 마이크를 통해서 광장에서 또 우리의 목소리들을 좀 내려는 노력들을 지속해 왔는데요. 사실 이것만으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내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다라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지난번 1차 집담회 때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기후정의 오픈 마이크를 열자라고 했고, 첫 번째 수요일 그리고 그 후에는 계속 토요일마다 연이어 이어가고 있고, 이번 주에도 이어갈 예정인데요. 이것과는 조금 별개로 혹은 이 힘을 좀 더 확장하는 의미로 민주주의 기후정의 광장을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좀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자리죠. 오늘은 그래서 두 분의 발제자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정의 관점에서 보는 윤석열 퇴진 정세, 지금의 정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기후위기 비상행동 정치위원회 이현석 위원님이 수고를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주의 기후정의 광장을 제안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가 하려는 집회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기후정의 동맹의 정록 집회위원장님이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 뒤에는 좀 자유롭게 서로의 토론과 의견과 질의들을 좀 이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음, 먼저 시작을 좀 열어주시죠, 이현석 의원님. 네. 자료 공유는 지금 화면 공유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노트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폰으로 아, 접속을 그렇구나.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유를,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 공유를 조금 해 주시면 일단 그걸 중심으로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예.
사실 이거는 그냥 토론을 하기 위한 좀 기본적인 인식 정도여서 길지 않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별로 새로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거나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화면 공유된 일단 화면은 보이시죠? 잠깐만 확인만 조금 하겠습니다. 키워주시면 좋겠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글자가 작아 보여요. 아, 어, 네. 예, 그래서 일단 내기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된 것처럼 12월 3일 날 시작돼서 지금 이제 거의 두 달이 약간 안 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국면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내란이죠.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로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지난 1월 19일 날 있었던 지법의 폭동을 아실 겁니다. 오늘도 사실 그 근처에서 약속이 있어서 봤는데 아예 지금도 완전히 통제를 해놨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 이어 사실 그 지지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이제 폭력을 또 동반한 형태의 폭동 내지는 뭐 누군가는 제2의 내란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 있었던 박근혜 탄핵 국면하고 지금의 국면이 완전히 다른 국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뭐 이미 거대 양당의 문제 또는 팬덤의 문제, 가짜 뉴스와 어, 저 유튜브 상에서의 여러 가지 선거 음모론 뭐 이런 것들을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러한 흐름이 대한민국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소위 얘기하는 극우 정치가 굉장히 바로하고 있고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사실 유럽은 그런 일이 없냐? 지금 독일이 2월 달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신호등 연정은 깨졌고 그 극우 정치가 굉장히 바로하는 형태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서로 인터넷상으로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미국의 슬로건이 한국의 극우 진영이 사용하는 Stop the Steal 같은 이런 슬로건들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이 다시 결집하고 있고, 어, 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한 찬반과 국민의힘에 대한 찬반, 그리고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지지율, 이런 것들이 일치하지 않는 굉장히, 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뭐, 최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칫 잘못하면 87년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87년 대선, 87년 6월 항쟁을 중심으로 굉장히 전 민중적인 항쟁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치권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은 군부 쿠데타를 12.12를 일으켰던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는 일이 실제로 한국 헌정사에 벌어졌었고 뭐 그런 얘기가 언급될 정도로 지금의 국면은 굉장히 엄중하고 생각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진보 진영이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 정의와 관련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도 기후 정의와 관련한 백래시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윤석열 정부의 기후 정책은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뭐 탈핵을 중심으로 한 거, 뭐 NDC, 댐 문제, 신공항, 뭐 대왕고래 이런 것들이 뭐 있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극우 진영이 그동안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롱과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백래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기후변화 협약 파리 협정 탈퇴 바로 사인해버렸고요. 그 사인도 백악관에 앉아서 한 게 아니라 2만 명이 모여있는 체육관에서 사인해버리고 펜 집어 던지는 그런 식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아주 지지자들과 함께 탈퇴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바이든 정부의 이제 그린 뉴딜 정책, IRA 다뭐 시키겠다 그랬고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드릴 베이비 드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땅을 파겠다고 하고 있고, 이거는 정책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과거에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그, 우리 보통 마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메이크 아메리카, 어게인이라고 나왔었던,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나왔었던 구호를 묘하게 비틀어가지고, 우리는 플라스틱 빨대 쓸래. 저기 종이 빨대 쓰는 그런 저런 환경주의자들이랑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저 그레타 툰베리에 대해서 너는 분노 조절 장애야. 그거나 저기 먼저 치유하고 와. 이런 식의 조롱과 혐오 발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에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동맹, 종교 환경의 탈핵 시민행동들이 같이 해서 매주 광화문에서 지금 오픈 마이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를 지금 몇 주째 유튜브로 중계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생중계 채널 중에 조회수 굉장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중계할 때마다 한 3, 400명, 뭐 4, 500명씩 봐요. 근데 악성 댓글이 장난이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너무 저 여성 사회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 심해서 아예 댓글을 닫아버렸고요. 그 나머지도 주로 탈핵 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혐오 발언과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한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 기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들은 좋은 일, 이거는 하면은 지구를 지키고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했고 심지어 국민의힘조차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조차도 기후위기를 이야기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됐었다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 혐오와 기후정의에 대한 부정, 소위 얘기하는 기후정의 백래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미 탈핵을 중심으로 좀 시작됐다고 보고요. 이제 앞으로 본격화되는 신공항 문제라든가 주요 현안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런 식의 백래시들이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게 될 거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지금 좀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다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이미 탈원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하고는 선을 그어서 감원전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지난 4월 군수선거에서도 분명하게 탈핵이 아니라 그 수명연장 반대가 아니라 용인하다, 용인할 수 있다, 안정성만 확보된다면 우리는 가능하다. 우리는 이념 정당이 아니라 실용 정당이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신공항 문제 관련해서 저기 새만금 잼벌이 엄청나게 그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새만금을 살리자, 그러니까 새만금 계획을 살리자라고 하는 갯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시위들을 굉장히 규모 있게 진행한 바 있고 이재명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 관련해서 조기 착공 얘기하다가 오히려 이제 반대자들로부터 테러를 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제주 제2공항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민주당 출신 도지사가 오히려 조속하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탈석탄, 송전탑 내용들도 단순하게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니라 사실 이러한 보수적인 흐름들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치는 표를 먹고 살아야지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부정의와 생태 위기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총선에서 기후 정치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갖기도 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진행된 바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고요. 이런 상태에서 마치 기후 정치는 또 하나의 그린 워싱 용어처럼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경향들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기후 정의 진영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런 정세에 대한 분석, 스탠스를 그대로 취하게 된다면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상태로 이런 극우 진영의 백래시에 저는 휘말려 들어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들은 이후의 집회라든가 이후 사업 계획에서 조금 더 논의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2월 초에도 또 한 번 비슷한 여러 가지 자리를 통해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민주 대 반민주 내지는 민주 대 극우 내지는 탄핵에 대한 찬반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와 같은 단편적인 구도 속에서는 현재 기후정의 진영이 설 자리는 없다. 어, 누군가의 그냥 하위 파트너거나 또 하나의 그린워싱에 이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 저는 처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들에서 기후 정의 진영이 앞으로 어떤 인식을 만들고 어떤 과제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2월 8일 날 있는 집회 역시도 그러한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주로 기후 문제, 탈핵 문제, 에너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의제 역시도 생태 의제 또는 더 넓게는 개헌이나 아니면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에 대한 문제로까지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들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기후 정의에 대한 생각들을 확대시켜 나갈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러한 고민들이 본격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일단 문제의식을 던지는 차원에서 간단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인사도 안 하고 시작을 했긴 했지만, 그래도 잘 알아듣고 계시죠? 네, 저 따로 소개 안 해도 화면에 텍스트로 저희 이름이 있으니까, 아, 저런 사람이구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발제 해주신 이현석 쌤 고맙습니다. 현재 좀 벌어지고 있는 그냥 단순히 탄핵 국면, 그리고 내란 국면에만 맞춰진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좀 정세를 같이 좀 짚어주신 거라서 우리가 이후에 고민하고 토론하는 지점들로 또 좋은 자료로, 좋은 이야기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두 번째 제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록 위원장님 직접 공유하시는 게 편하시죠? 두 안 계시나? 번째 발제는 아까 소개해 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기후정의 광장을 제안하는 이유, 그리고 간단하게 좀 기획한 내용들, 고민한 내용들 함께 좀 제안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화면 다 보이시죠? 네, 저희 2월 8일 민주주의 기후정의 광장이라는 이름을 급조해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좀 제안을 드리게 됐고요. 앞서 발제가 조금 이제 이렇게 박근혜 때 또 언급하시면서, 그리고 이후에 이제 파면 이후에 조기 대선 시기까지 좀 이렇게 보시면서 좀 정세를 짚어주셨다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좀 광장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지금 기후정의 운동이 이 광장에서 어떤 흐름을 좀 형성하는 또는 그 하나의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고민을 좀 담아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좀 이야기는 사실 그 기후정의 오픈마이크도 이제 저희가 몇 차례 하기도 하고 또 사실 뭐 9월 기후정의 행진을 비롯하여 기후운동에 열심히 나오셨던 많은 분들이 저는 사실상 광장에 함께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당연히 저희가 하나의 대우로 이루진 않았지만 곳곳에서 이 퇴진광장의 흐름을 지난 한 달 반여 동안 열심히 함께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느끼시겠지만 뭔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우정이 또는 기우정이 행진 때 이야기했던 어떤 이야기들이 쉽게 잘 붙지 못하는 경험들, 뭔가 이렇게 행진 때 구호를 외쳤을 때도 윤석열 체포와 구속 말고는 사실 다른 구호가 잘 들어설 자리가 없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기후운동의 어떤 고민과 관점이 함께 이야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더 가지게 됐던 거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지금 우리가 현재 겪는 이 경험들을 다들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것으로 좀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것과
기후위기는 사실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야기해 왔던 바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함께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위기와 기후위기가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들은 사실 많이 해왔었는데, 가장 일반적인 말들은 사실은 기후위기로 인해서 이제 큰 재난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 사회적 불안정이 증가하면서 민주주의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는 어떤 경고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암울한 어떤 미래의 상, 기후위기는 모든 걸 파괴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에 가까운 것인데요. 사실은 타당한 이야기이죠. 타당한 이야기인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 이제 변화와 행동보다는 공포와 불안에 좀 가까운 이야기도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기후 운동은 또는 기후 위기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위기, 우리 삶의 전반적인 위기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해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은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근미래이지만 뭐 당장에 어떻게 이렇게 뭔가 사회가 좀 무너진다 이런 느낌과 좀 달랐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정말 지난 한 두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게 사회가 제대로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어지러질할 정도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것들을 갑자기 너무나 폭력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적응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갑자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벌어지는 일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기후정의 운동을 이야기하면서도 곳곳에서 겪어왔던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 과정에서 이제 기후위기 대응 제대로 하려면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고, 그게 바로 사실 우리가 기후정의 원칙이라고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발밑에서 무너지고 있는 어떤 민주주의의 위기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의 이 비상경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는 것이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가 자행해왔던 수많은 이 반기후 정책들과 연속성에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예상치 못한 정도까지 또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까지 윤석열 정부가 선을 넘은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후과를 저희가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뭔가 이 광장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후위기가 뭐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라거나 근본적으로 다른 경험이라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고민을 던지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한편으로 저희가 이 기후위기의 원인 자체가 사실은 이 소수 지배층에게 독점된 자원과 권력 작동의 결과라는 점에서 사실 기후위기는 근본적인 민주주의 위기의 결과물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러할 때 지금 이 윤석열 국민의힘 극우 세력의 폭력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금 다들 느끼고 있는데요. 그럴 때 사실 이 기후위기라는 것 역시 그 전부터 어떤 이 사회의 총체적인 위기와 불안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감각이자 상황 인식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민주주의의 위기와 기후위기는 되게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다르지 않은 어떤 위기라는 거고, 우리 사회가 지금 총체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어떤 위기라는 거고, 현재 극우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시기라는 좀 정세 인식인데요. 그러할 때 이 민주주의의 위기와 기후위기가 동전의 양면이고, 그러할 때 지금 이 시대의 민주주의의 얼굴 중에 하나가 기후정의가 돼야 된다라는 어떤 고민들을 저희가 좀 각자의 자리에서, 단체에서, 그리고 광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하면서 우리의 주장들을 함께 좀 외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좀 많이들 뭐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그럼에도 이제 광장에 나왔을 때 그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는 생각도 여전히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한 두 달여 동안 왔던 이 광장은 어떤 곳인가를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2월 3일 이 비상계엄 당일 밤부터 사실 여의도에 광장이 열린 거죠. 그리고 그 힘으로 압도적 여론을 조직하면서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결 이후에는 뭔가 좀 소강 상태가 되지 않을까,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도 좀 다시 떠올리면서
이렇게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광화문으로 옮겼던 광장은 훨씬 더 넓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두드러진 참여 집단으로 계속해서 이제 광장에 나오신 분들 다 직접 확인하시겠지만 이 청년 여성들이 주도한 평등과 페미니즘의 목소리들은 좀 뚜렷한 흐름을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뭐 광장의 청년 여성으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남태령에서의 전봉준 투쟁단이나 거통고 하청 노동자 연대 그리고 전장의 연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이 계엄 자체는 되게 80년대를 소환한 어떤 사건이긴 했는데 그때 이 반독재 민주화 투쟁과는 다른 바로 지금 현재의 민주주의 투쟁의 현장들을 좀 만들어가는 경험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저희가 뭐 다들 겪는 이 어려움 또는 위기감은 이제 올해 2025년이 되면서 사실 본격화됐다고 저는 좀 더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저희를 다 경악시키면서 정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확실히 극우 세력인 것 같아요. 예. 광화문, 한남동, 공덕동에서 이렇게 결집해 오면서 특히 올해 들어서 어떤 뉴스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키는 좀 극우 세력이 더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들이 누구냐인 것에 대한 분석도 조금 더 진지하게 차분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반북, 반노조, 반성소수자, 반페미니즘, 반이주민 등으로 결집하면서 이게 이들에 대한 어떤 척결해야 될 어떤 대상들을 지칭하면서 자신들은 태극기와 애국 국가를 지키는 핵심적인 세력이다라는 것으로만 이제 이렇게 위치지어졌던 세력이었죠. 근데 많은 부분 또 이 극우 보수 개신교라고 하는 일정한 이 특정한 개토화된 집단으로만 생각했던 무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의 이 국면에서 이제 사실 국민의힘, 윤석열 이렇게 접속이 되면서 본격적인 정치 세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앞서 이현성 님도 좀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반 시리즈에 이제는 반기우도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저는 약간 경악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극우 세력이 이렇게 더 기세등등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의 당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전에는 이제 광화문 태극기 부대라고 하지만 항상 태극기 옆에 성조기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뭔가 이들의 맹목적인 미국을 향한 어떤 종속 또는 짝사랑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 한국의 탄핵 사태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이렇게 미국의 극우 운동과 직접적으로 네트워킹 되어 가는 어떤 상황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뒷배경으로 작동하고 스탑 더 스틸이라는 구호가 나왔던 것처럼 반기후 반생태 정치도 저는 고스란히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뭐 윤석열 구속시켰고 뭐 저는 아직도 파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쉽지 않지만 민주당 정권 교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자체가 뭐 어떤 마침표나 종결이 절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극우 세력은 뭐 선거 때 정권을 잃더라도 지금의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자신들이 어떤 본격적인 정치 세력으로 이제 도약하게 되는 자양분을 지금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화 되어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지표겠죠. 그런 좀 되게 엄중한 정세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럴 때 이제 사실 조금 더 이렇게 저희가 뭐 좀 더 힘을 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이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을 이뤄내며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광장이 사실은 이제 과제가 그냥 윤석열 파면시키는 거, 윤석열만 없애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극우 세력의 준동에 맞서 정말 이 사회의 기본 시스템, 우리가 지금까지 최소한으로 만들어왔던 이 민주주의라는 것들을 이제 지키고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광장의 언어가 아직까지는 윤석열 파면 처벌이라는 말 말고는 사실은 더 단단해지지도 더 넓어지지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넓히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에 기후정의 운동이 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파면과 처벌 더 외쳐야 된다고 당연히 더 외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마치 저들이
윤석열을 구출하고 뭔가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가 저들의 어떤 사상적 신념과 목적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윤석열이 왜 파면되고 처벌돼야 되는지를 좀 더 확실하고 절실하게 외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의 힘이 기후정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기후정의라는 게 지금 저희가 이제 2월 8일 이제 민주주의 기후정의 광장을 제안하면서의 이제 고민은 이제 이게 당연히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인 건데, 이때 이 기후정의가 지금 모두가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거나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에 대한 어리둥절함까지 포함하는 이 극우 세력에 맞서는 어떤 우리의 언어와 무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고요. 그런 고민들을 좀 담아서 2월 8일에 함께 모이고 결의를 담는 어떤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했던 이야기의 반복이기도 할 텐데 뭔가 이 극우 세력의 준동 자체는 기후위기와는 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또한 비슷한 의미에서의 시스템의 정지, 붕괴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민주주의가 극우 세력을 키웠다면, 그리고 기존의 이 시스템이 기후위기를 불러왔다면, 기후정의가 이제부터 우리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함께 살아갈 세계, 즉 민주주의의 토대와 새로운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기후위기는 당연히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단단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게 기후정의이며 현재의 민주주의라는 점이 더욱더 강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2월 8일에 좀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하는 이 기후정의 광장이 그냥 단지 기후정의 환경 의제들에 대한 이제 어떤 호소 그리고 각각의 현안들에 대해서 광장에 오는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광장의 대중들에게 기후정의 운동이 함께 광장을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음을 좀 더 가시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뒤에도 썼지만 어쨌든 이 박스 피켓 같은 것도 좀 만들고 이러면서 일정한 규모를 좀 보여야 가시화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지점이겠죠. 이 기후정의가 이 극우 세력의 준동에 맞서 우리가 윤석열 파면과 처벌을 요구하는 이유라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키는 민주주의의 다름 이름이라는 것을 좀 외치기 시작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더 잘 외치고 잘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이런 어떤 취지에서 민주주의 기후정의 광장을 좀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 홍보물 보셨겠지만 이제 슬로건은 윤석열 끝내로 기후정의 간다입니다. 예. 뭔가 좀 간명하게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슬로건이 좀 강조될 것 같고요. 명칭 민주주의 기후정의 광장이고 2월 8일 2시에서 3시 1시간 정도 조금 더 초과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서울의 경복궁역 4번 출구 인근인데요. 이 장소가 그 광화문 토요일 퇴진 집회가 열리는 가장 대호가 그러니까 가장 뒷부분에 있는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여기 쓴 것처럼 이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서 이용하는 이제 음향과 영상 송출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사전 집회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함께 사전 집회를 하고 이제 힘차게 대호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함께 그날 본 집회에도 참여해서 같이 행진하고 하루를 좀 마무리하는 일정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제 고맙습니다. 음, 좀 어떠세요? 정록연진 발제 중에 어쨌든 기후위기와 민주주의 위기가 다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기후정의가 민주주의와 함께 또 가야 한다는 것, 뭐 이런 내용들을 좀 강하게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사실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논의하면서 그런 것도 있었죠. 우리가 광장에 단순히 사람이 많으니 기후 문제를 알리러 가자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 그 광장의 목소리와 기후정의의 목소리가 사실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기후정의의 의미들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의미와 같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설명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글로 굉장히 잘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아서 이후에도 각 단위 안에서 토론을 하실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먼저 그 두 분의 발제를 좀 들었는데요. 혹시 두 분의 발제에 대해서 뭐 혹시 질문 먼저 혹시 있으시면 질문 좀 받아볼까요? 저는 질문은 아니고 약간 비판적으로 네, 환경운동 에너지기후팀 최경숙입니다. 네. 입니다. 네, 소개는 네. 저는 약간 좀 비판적으로 조금 약간 제가 약간 요새 삐딱해지고 있나 봐요. 근데 비판적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극우 진영의 2030 남성들이 왜 모이는가에 대해서 다들 의아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그건 오로지 하나라고 생각해요.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 뭐 그것이 종교적으로 예를 들면 뭐 신천지에서 동원이 됐건 어, 그 사랑의 제일교회인가 지금 정광훈 쪽에서 동원이 됐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거의 저는 그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인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과연 우리는 이른바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게 없느냐 저는 우리한테도 기후 얘기를 한다고 먹힐 수 있느냐 오늘 되게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다들 오마이뉴스에 뜬 글 읽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뭐 페북이며 트위터에 꼭 읽어봐야 될 글이라고 추천글이라고 떠서 정말 환장할 뻔했거든요, 제가. 뭐냐 하면 뭐 중학생 아들을 극우에서 구출했다? 예, 서울대 교수가 쓴 글이에요. 다들 바빠서 못 읽어보셨구나. 오늘 되게 핫토픽이었는데. 근데 뭐냐 하면 이른바 진보 진영이라고 자신하는 뭐 또 되게 아무튼 식자예요. 뭐 비판 어쩌고 저쩌고를 했는데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그 글에서는 일단 나는 배운 사람이고 아들과 조근조근 철학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예를 들면 가정환경 또 부자지간의 어떤 그런 애착 이런 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음 미성년자 자녀를 보는 태도. 예를 들면, 아이가 내 교육에 의해서 바뀔 수 있고, 내 설명에 의해서 그 아이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수동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나 명확해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가 딸이 셋이지만, 저도 처음에 아이 날 때 제가 예쁘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것만 보여주면 제 뜻대로 클 줄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들 저부터도 부모의 어떤 기대를 완전히 깨고 살아온 인생이고,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이런 자신감을 가진 글에 대해서 너무너무너무 문제가 많았는데, 세상에 오늘 우리 쪽 사람들이 다 반드시 필독해야 될 글인 것처럼 막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극우 세력한테도 기후위기를 얘기하기 너무 어렵지만, 우리 쪽 사람들에게 기후위기를 얘기할 수 있나? 우리의 접근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 저는 이런 절망감을 느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냉정하게 극우 세력은 우리가 뼈 아프게 뭐 걔네가 무슨 뭐 어떤 쪽에서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어떤 그런 피해 의식이 있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저는 오로지 정말 여성들 그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신남성연대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극우 집단에 텔레그램 그 방에 17,000명의 남성들이 들어있대요. 2030들이. 그럼 대한민국 인구를 생각했을 때 걔네가 다 무슨 철학적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여자애들 싫다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후판에서 보지만 오늘도 아마 여성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진짜 되게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오늘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이 잘난 척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거나 교조주의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실패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네. 말이 좀 많았죠? 네. 뭐 많은 건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극우의 백래시에 대한 분석에 좀 다른 시각, 이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 뭐, 이현석 쌤도 그런 부분에서도 발제를 하셨고, 정록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들을 많이 하셨는데, 뭐, 그거는 이따가 뭐 다른 이견 있다면 좀 주시고요. 혹시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먼저 좀 들어보고 토론이 가능한 지점들을 좀 찾아보는 것으로 하시죠. 어, 제가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인사를 안 하고 시작해서 그래도 네. 마이크 여시면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나이스 네트워크의 민정혜입니다. 음, 네, 두 분 발제 잘 들었는데,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 집회를, 어떤 의미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것,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어, 나름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간에 지금 네 차례인가요? 정의 오픈 마이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제 아쉬웠던 점이, 좀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결국에는 그 2월 8일 민주주의 기후정의 광장은 좀 달라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정록 선생님께서 기후위기가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잘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논리상으로는 맞아요. 맞는데 어떤 면에서 기후위기가 민주주의 위기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은 또 우리끼리만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저는 그런, 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이거 준비할 때 한 1,000명은 모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000명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주관하는 공동 주관 단체의 1,000명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되는 누군가가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좀 참여하고 그들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거야지. 안 그러면 또 우리끼리 얘기한 1,000명이라 하더라도 우리 뭐 참여하는 단위 중심으로 그 소속 단체 활동가 중심이 된다면 결국에는 기후정의 오픈마이크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조직할까,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같이 참여하게 할까라는 측면과 그 내용은 어떻게 그러면 만들어 갈까, 이 두 가지가 전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되게 중요한 의견 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따가 같이 얘기해봐야지 라고 제가 꼽아놓은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네, 또 토론 지점으로 좀 남기고, 어, 이따가 두 분 발제자 분들께서도 의견 먼저 좀 던져주시면서 토론으로 조금 남겨보면 좋겠습니다. 저 다른, 지금 임준영 선생님, 네,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 아직은 네? 일하고 있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 아직은 일하고 있는 이라고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조만간에 관두게 돼가지고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그 제가 지금 막 발제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 굉장히 공감하면서 듣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2016년도 박근혜 탄핵 때랑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불현듯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광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다지 뭐 개별 의제나 아주 부분의 얘기들이 막 나온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저희가 막 이런 모임을 만들거나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해야 되는데 하는 다급함들이 그다지 있진 않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탈핵운동, 이제 그때는 기후운동 같은 얘기들은 좀 나오기 전이었던 것 같고, 탈핵운동에서 이제 그 100만 서명 운동에서 저희가 조금 숫자를 모아놓고 있었던 그 백업해 있는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는 우리의 이 의견을 지지하는 어떤 숫자들이 있었던 것이 어느 정도 우리한테는 좀 힘이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에서는 우리는 어,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갑작스럽게 일을 당했다라는 어떤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더 잘 안 보이고 사실은 이게 좀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다른 어떤 데서도 요만한 집회를 한 적이 없었는데 사실 9월 달마다 저희는 기후정의 행진이라고 하는 집회를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매년 해왔던 그 힘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직은 우리의 시간이 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 탄핵 정국이 어느 정도 지나가야 사실은 그 다음에 뭐 대선 정국이 열리든 해야 사실 의제 얘기는 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가 시작되기 아직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는 거고 물론 그때 가서 이제 얘기가 이렇게 광장에서 펼쳐지게 하기 위해 더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야 되는 과정인 게 맞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하는 논의 자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까지의 실수나 잘못들을 드러내고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에 대한 그림들을 좀 이렇게 러프하게나마 그려놓고 같이 이 부분을 함께 목소리를 높입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야 좀 저희의 목소리도 좀 힘이 되고 앞으로 이제 대선 전국에 갔을 때도 좀 더 이걸 뭔가 요구사항으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그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아직은 이제 여전히 지금의 정국이나 정세가 탄핵 그리고 퇴진에 맞춰져 있다 보니 우리가 바라는 세상, 우리가 다시 만나는 세상에 대한 그림을 좀 그리는 시간이 조금 이른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좀 주셨고, 그러나 준비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같이 좀 얘기를 좀 주셨어요. 음, 앞으로 또 지금 두 분의 발제에 대선이란 단어가 사실 별로 없었죠. 근데 우리는 다들 머릿속에 조만간 대선이 올 거야라고 예측하고 있다 보니 또 그것에 대한 언급도 안 할 순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것도 같이 의견 좀 남겨주셨습니다. 그, 일단 뭐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어, 그, 아까 최경숙 선생님이 백래시에 대한 분석에 대한 의견이나 아니면 민정희 선생님이 좀 주신 어떻게 이 광장을 우리가 아닌 다른, 소위 얘기하는 진짜 우리, 소규모의 우리 말고 다른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임준영 선생님 좀 말씀 주셨던, 어, 준비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의 2월 8일 혹은 그때까지 과정을 만드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두 분이 의견 좀 보태실 게 네, 있으면 먼저 말씀 좀 조금만 주시죠.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저기 최경숙 국장님 얘기해 주신 어떤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 문제는 저는 공감하고요. 다만 사실 이게 결국은 맥이 다 닿아 있는 거긴 한데 최근에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극우 진영 내에서 오고 가고 있는 걸 보면은 저는 조금 그거보다 좀 복잡한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중국 사람 99명이 저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을 하다가 뭐 미군에 전부 다 체포됐다. 사실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댓글에 중국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라고 하는 게 하나 욕처럼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혐오가 있고요. 사실 그거는 진보 진영도 좀 비슷하다고 봐요. 이제 이쪽 동물권을 중심으로 해서 멧돼지라든가 돼지라든가 뭐 잡자거나 이런 표현을 쓰지 말자고 지금 그 운동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동물에 대한 혐오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깔려 있는 게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가 자연스럽게 혐오 일반 내지는 기후 정의나 또는 사회 진보의 여러 가지 가치들로 저는 확대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 타겟이 저는 아마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후 진영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면 거기서 튀어나올 거고 탄핵 얘기하면 또 튀어나올 거고 또 이제
저기 공학 얘기하면 또 튀어나올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직은 다른 이슈에 묻혀져 있습니다만은 기후정의의 주된 이슈를 얘기하는 국면에서마다 그냥 그 이슈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조롱과 혐오에 가득 찬 형태의 백래시가 들어올 거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는 저도 사실 좀 반성하는 게 정말 극우 진영의 유튜브와 가짜 뉴스가 아주 일부, 극히 일부의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그냥 좀 폄하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번에 그렇지 않다는 게 사실 드러났고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거기에 빠져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대우로 이미 저기 확인되고 있고 서부지 집업 사태는 사실 그것이 그냥 인터넷에 댓글 키보드 워리어가 아니라 액션으로까지 나간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들에서는 반성과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그것은 이제 어떻게 그렇게 막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럼 나가서 똑같이 싸울 거냐.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회 근간에서 기후 정의라고 하는 좀 다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들을 현실화, 가시화시켜낼 수 있을 것이냐, 그 의제를 가시화시켜낼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정록 위원장님도 뭐, 네. 그, 뭐, 민정희 쌤이 말씀하신, 뭐, 광장에 나오는 이제 일반 참여자들이 더욱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강조를 하셨는데, 이제, 사실 뭐, 2월 8일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설 한 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2월 8일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까? 그냥 구체적으로 집행과 기획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기후적인 오픈 마이크가 이제 뭔가 그런 이렇게 소소하지만 이제 그런 자리가 이제 좀 열어놓자라는 걸로 했는데 사실은 뭔가 기대만큼 잘 그렇게 되진 않은 그래서 이렇게 발언자들도 우리가 다 조직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긴 했던 건데요. 이게 뭐 이렇게 한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일단 그래서 그럴 때 제 고민은 사실은 2월 8일 자리에서 이제 오늘 이렇게 집단에 모이신 분들이 이제 일종의 초동인 거죠. 그러니까 광장에서 지금 기후정의를 이야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는 어떤 문법과 언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뭐 여기에 대한 이렇게 고민과 의구심과 또는 할 수 있다 이런 게 또 스펙트럼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후적인 행진으로 함께 힘차게 모여서 집회를 만들어 왔던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의 퇴진 광장에서 지금 민주주의 위기의 지금 최전선에서 기후정의라는 걸로 어떻게 좀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첫 물꼬와 고민 그리고 이렇게 비록 조직된 대우일지라도 제대로 좀 조직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좀 광장에서 함께 좀 서로를 확인해 보자 라는 첫 시작으로 좀 2월 8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솔직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정말 성공이다.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의 좀 기운을 받아서 그 다음을 기획할 수 있는 힘이 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오픈 마이크가 좀 이것도 힘든 게 저희가 좀 힘을 잘 못 받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2월 8일 좀 일정하게는 구체적으로 그냥 그 정도의 기대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 스텝에 대한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2월 8일 우리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어떤 자리를 조직해낸다면 그리고 저희가 광장에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가시화가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곳곳에서 광장에 나왔던 경험들을 가지고 지금 뭐 퇴진 비상행동에서도 그런 작업들 이제 활발하게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광장의 경험들을 좀 다른 자리에서 풀어낼 수 있는 공론장들을 이제 여러 개 여는 거죠. 응. 근데 그 자리에 이제 기후정의라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토픽으로 저희가 이제 같이 기획해서 뭔가 퇴진광장과 기후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그냥 집회나 뭐 발언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공론장들을 좀 만드는 작업들 이런 것들도 기획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준영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비슷한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뭔가 다들 뭐 기후정의 행진 나왔던 사람들은 좀 대부분 다 탄핵광장 나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기후정의가 입에 잘 안 붙는 이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른 지점은
저는 지금 극우 세력의 이 확장과 준동이 정말 심상치가 않은데, 이게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 파면이 되고 조기 대선이 열려도 지금의 이 국면이 쉽게 정리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박근혜가 탄핵됐을 때는 이제 박근혜 없는 새로운 나라를 이제 구상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광장의 힘이 컸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그거를 그냥 다 무시하고 가져갔다. 이런 분노였는데,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기 대선이 열리면 극우 세력은 그때 홍준표가 박근혜 때 나왔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기세로 후보 선거운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윤석열이 구속과 수사와 처벌을 받는 와중인데도 지금 이 지경인데, 이제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내고 공식적인 선거 운동으로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자신들의 싸움이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는지 홍보하기 시작하면 대선 국면은 오히려 지금의 광장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협소하게 극우 정치와 민주주의의 최저선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저는 더 강력하게 휘말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사회, 뭐 앞으로 우리가 그릴 사회에 대한 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런 여지가 더 좁아지는 거죠. 사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광장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저 극우 정치에 맞서는 이유가 사실은 지금의 기후정의를 비롯하여 실제 지금의 현재의 민주주의 내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게 우리의 동력이라는 것들을 지금 여기서부터 만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대선은 저희에게 나쁘면 나빴지 이렇게 어떤 열린 기회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점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미니님 손 드신 거죠? 아니, 네. 네, 손든 거 맞아요. 네. 그, 약간, 뭐랄까, 저는, 아까 민정희 쌤이 얘기하신 거 중에 약간, 우리끼리 말고 시민들 모자, 이런 거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기후를 이야기하던 사람, 기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국면에 뭔가 극우에도 맞서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거에 기후가 중요한 쟁점이라는 거를 인식하고 모으는 자리로서의 위상도 저는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거기 처음 본 사람 하나도 안 나와도 네, 그러니까 예를 사실 이제 뭐 활동가랑 활동가 주변 이렇게 모으면 한 1,000명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이 국면에 지금 저는 심지어 파면이 100%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정도의 위기감이 있거든요. 지금 정말 100% 파면이 될까? 이런 위기감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난 월요일에 보여줬던 폭력 준동이 굉장히 심각했고 근데 이제 뭐냐, 석방된 사람 편지가 올라와가지고 제가 지금 봤는데, 뭐, 엄청난 확신범이고, 그리고 저희 오늘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 운영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흥사단 분이, 저는 뭐 그 사람 말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분이, 쟤네들이 가가지고 헌법재판관 하나 죽이면 끝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헛소리로 들리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될 확률은 되게 높지만, 그래서 지금 사실 구속이 돼도 뭐 상황이 뭐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잖아요. 왜냐면 구속된 상황에서 윤석열이 엄청 이 극우들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최경숙 님이, 저는 플랫폼 시민입니다. 네. 인사를 안 했네. 죄송해요. 이름이 써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페미니즘의 백래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 거기에 동감하면서 동시에 그럼 백래시인데 왜 생기는가에 대한 또 그런 건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 날 때부터 유전자로 페미니즘을 싫어하게 태어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사실 이 맥락이 한국에서 백래시가 엄청 조직되기 시작하던 때가 이준석이 대선을 준비하던 때 이걸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용을 엄청 했는데 이게 먹힌 이유가 있어요. 그때 부동산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남성들이 자신의 엄마 아빠 세대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경제적인 소외감을 느끼던 시대였고 그리고 이 부동산의 가격의 성, 성장 아니라 뭐지? 올라간 거 이렇게 성장 아닌 것 같은데 뭐죠? 한국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거의 핵심은 저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재인이 사실은 이거를 단지 뭐
운이 나빠가지고 코로나를 만나서 이렇게 올랐다고 할 수 없고, 근데 곳곳에서 문재인이 잘못한 게 굉장히 많은 그 개혁 배신을 사실 젊은 남성들이 오롯이 몸으로 막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이 이거는 다 페미니스트 문재인 때문이다라고 굉장히 따옴표 효과적으로 선언을 한 거고, 이게 지금까지 저는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작품으로 지금 이런 그 구구들이 성장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은 심지어 또 메인도 아니에요. 정광훈 같은 구구들이 메인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후 운동에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그전부터 조금이라도 눈여겨봤더라면, 저는 최상병 사건 벌어졌을 때도 이 기후 정의와 이 윤석열의 말도 안 되는 독재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캠페인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사실 우리가 못했잖아요. 대왕고래 같은 경우도 아까 이현성 님이 얘기 들으면서 대왕고래 얘기하면 아마 이게 백래시가 올 거다는데, 저는 속으로 오히려 아, 그렇게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정도였는데, 너무 기후쟁점에 관심이 지금 없어요. 예, 너무 없는 게, 차라리 막 대왕고래 막 그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막 더 쟁점이라도 되지. 너무 없고, 사실 핵 같은 경우도 정말 엄청 잘못을 했는데도 너무 고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반성적인 평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이런 극우와의 싸움과 민주주의를 세우는 싸움과 그 기후정의 운동을 결합시키는 방식의 얘기를 좀 저는 활동가들로부터 진행을 하는 자리도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된다. 우리가 그전에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없었어서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지금 막 채팅창에 정록이 원장님 링크 두 개를 올려주셨는데요. 그 두 분의 발제문이 담긴 링크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의견들을 좀 나눠보시죠. 음, 사실은 우리가 이게 단순히 2월 8일에 민주주의 기후정의 광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와는 좀 그것과 동시에 지금의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후에 뭐 대선까지 그리고 대선 이후까지 어, 우리의 이 기우정의 목소리를 어떻게 좀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의 극우, 극우 반동의 시대에 어떻게 틈을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함께 담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함께 담겨야 결국 2월 8일에 모이는 힘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 제가 계속, 어, 네, 저도 뭐 기후위기 비상행동 황희철입니다. 저희 뭐 비상행동이나 또는 뭐 녹색연합이나 뭐 이런 단체 입장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계속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고민들이 드는 부분들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2월 8일 어쨌든 뭐 적극적으로 조직해서 우리 목소리를 가시화하는 거는 열심히 하되,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들에 이제 고민할 지점, 공감되는 지점들이 있는 게, 이게 지금 상황에서 소위 극우 세력들이 아주 정치 세력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지금 조직화가 팍팍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기후 정치 세력화 뭐 이거 지금 몇 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저는 이제 미국 상황하고 이제 같이 볼 필요가 많이 있다. 미국이 1차 트럼프 당선됐을 때는 다수는 트럼프를 원하지 않았지만, 뭐 미국의 정치 제도가 저래서 그래 라고 했는데, 트럼프 일기 때 뭐 다 봤어요.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도 다 봤고,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완전 뭐 의사당 난입하고 이런 그쪽 미국 버전의 내란을 일으킨 것도 봤는데, 두 번째 선거 나왔을 때 다수가 전체 뭐 선거제도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전체 다수결로 해도 다수가 지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상황도 뭐 다수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뭐 전두환과 같은 뭐 신군부 일부 세력, 뭐 어떤 나쁜 정치인 일부 세력, 이게 아니라 다수의 대중들이 점점 더
극우화되면서 그쪽으로 쓸려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남성도 있지만 노인도 있고 이 사람들이 뭐 대단히 재벌들 뭐 무슨 이런 기득권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찌 보면 이 사회에 소외된 어찌 보면 사회적 약자일 수 있고 청년일 수 있고 평범한 사람 우리 옆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아 쟤네들은 개념 없는 애들 뭐 또라이들 뭐 유튜브 봐갖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치부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싸울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러니까 정말로 아까 정로 위원님 말한 것처럼 또는 아까 이현성님 말한 것처럼 87년처럼 군부 독재가 다시 들어서느냐 안 들어서느냐 또는 진짜 극우 세력이 다시 귀환하느냐 안 귀환하느냐 이런 국면이 될 수 있는데 이 국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아 우리 기후 얘기하기 너무 어려워졌어. 우리는 자체적인 얘기를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이게 뭔가 그냥 붕 떠 있는 서로 이제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와 기후정의가 만나서 맞물려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만나는 지점이 잘 안 보인다. 그리고 이 국면에서 기후정의라는 얘기가 어 굉장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더 멀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진짜 우리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아까 저는 사실 몰랐는데 미니님 아까 점심 먹으면서 얘기 들으면서 이 자유마을 이 정광은 극우 세력들이 어떻게 풀뿌리들을 장악하고 있는가 얘기를 들으면서 와 진짜 운동을 너무나 잘하고 있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찌 보면은 저는 87년도 생각하면 그때 군부 독재를 못 막아냈던 거가 뭐 두 양김의 책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한국 역사를 이렇게 왜곡시켜온 핵심적인 요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 국면도 그때와 비슷한 상황일 수 있고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뭐 제가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앞으로 우리가 운동을 풀어나갈 때 같이 더 고민하면서 이야기할 부분일 것 같고 2월 8일을 잘 조직하고 또 뭐 머리로만 토론하고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몸을 움직여서 또 하되 이거를 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 마지막에 그래서 나의 답은이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답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슬프네요. 어, 사실 뭐 정세 참 답답하죠. 최근에 얘기들을 이렇게 그냥 주변의 사람들과 같은 활동가들과 좀 얘기를 나누다 보면 늘 이번 대선 그리고 어쨌든 뭐 여론조사가 왜곡이 됐든 어쨌든 간에 지금의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 뭐 정권 교체의 열망 뭐 이런 결과들을 보면 좀 참담하기도 하고 이러는 하소연들을 서로 나누고 넋두리를 나누고 하고는 있는데 그 누구도 뾰족한 답을 제시하기엔 사실 쉽지는 않을 거다. 어, 우리도 어디 점 잘 보는 누군가를 좀 찾아보던가. 사실 아까 최경수 쌤이 말씀하셨던 그 아까 오마이에 떴다는 그 글을 저도 봤는데 거기 보면 아들이 극우에 빠지는데 한 달 걸렸다고 나오더라고요. 극우에 빠지는데 한 달 걸려 우리는 기후적인 행진을 벌써 몇 년 했는데 왜 기후에 빠지지는 않지? 뭐 이런 고민도 잠깐 들기는 했습니다. 그 황인철 위원장님 말미에 어쨌든 2월 8일을 좀 잘 꾸려보자. 그리고 그걸 향해서 좀 걸어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잠깐 하셨는데요. 지금의 정세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들은 저는 꼭 2월 8일을 기점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후에 그리고 대선이라는 것, 그리고 대선을 지나고 나서도 우리의 계속 숙제일 것 같아서 그런 토론의 자리들을 좀 이어가는 것으로 한다면 오늘의 자리의 목적에 조금 부합하게
2월 8일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얘기로 남은 오늘 1시간 반 정도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치면 우리가 5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뒤에 좀 남았는데요. 음, 저, 저는 정록 위원장과 이현석 위원의 발제를 들으면서 드는 고민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 기후정의 광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사회자가 구호를 외칠 텐데 사회자는 무슨 구호를 외쳐야 할까?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후정의 행진 때와는 또 다른 국면이고 또 다른 정세일 텐데 그러면 그런 기조를 좀 담아서 우리 스스로가 좀 생각하는 그런 고민도 좀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천명, 그리고 그 외에 민정희 쌤이 말씀하셨던 그 외 플러스 알파들을 더 많이 만드는 이런 과정들은 우리는 좀 어떻게 만들어낼까에 대한 고민을 좀 나눠주시면 분명히 저도 그렇지만 준비하는 사람들 안에 고민들이 좀 확장되고 그런 그림들을 좀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제가 손 저, 흔드는 걸 어떻게 네, 하는지 몰라서 아, 아까부터 계속 네, 했는데 잘 잠깐만. 안 그 돼서. 민정희 쌤이 먼저 마이크를 네, 여셨으니 민정희 선생님 말씀하세요. 네네. 아니,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위기 구구의 그 반동, 준동 이런 얘기 하시는 걸 듣고 그만큼의 저는 위기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 수준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간이 떨리네요. 간이 떨리는데 저는 사실 우리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또 광화문 광장 집회에 나가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많으셔서 그간의 변화들을 그러니까 참여하는 인원의 변화들을 또 봤고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론조사 결과를 또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언론에서 보여지는 그런 극우 세력들의 움직임이 너무 또 자세하게 나오고 또 그거를 또 선동하는 국민의힘과 또 윤석열의 그 움직임이 너무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더 위기감을 갖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 우리 운동 안에 정말 잘하고 있고 긍정적인 것들 좀 많이 찾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여지지가 않는 거 거기에 너무 많이 이제 그런 것들 중심으로 보이다 보니까 그만큼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극우 세력들은 굉장히 여론전을 잘 펼치고 있다는 거죠. 한편 또 반면에 그의 대척점에 있는 민주당,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방송을 켜놓고 일을 하는데 들은 얘기로는 민주당이 너무 많은 것을 그러니까 뭐 입법부지만 거의 행정부도 쥐락펴락하는 상황이 있다. 그것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 그 여론조사의 결과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이 잘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도 아니고 기운동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많은 국민들은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 이것밖에 대안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뭐 이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그런 설문조사,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참여하거나 아주 적극적으로 결집하는 거죠. 극우 세력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뭐 2월 8일 광장도 중요한데 이 전체 광화문 광장을 어떻게 움직여 가야 되는지 우리 그런 제안도 저는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매주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계속 줄어가는 그 인원을 이렇게 보면서 좀 참담함이라고 좀 실망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더 모여야 되는데 조금씩 빈자리가 막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는 2월 8일 만약에 준비하게 되면 우리가 9월에 했던 그러니까 9월에 기후정의 행진 준비하듯이 그렇게 그럼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이렇게 같이 주관하는 연대 단위들에 그냥 공유하고 SNS 공유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좀, 정말 광고도 좀 하고, 그죠? 일단은 아까 연경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캐치프레이즈, 어떤 슬로건을 낼 거냐,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 함축해서 좀
좀 많이 알리고 많이 참여하게 하고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어, 아까 더 많은 어쨌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주관 단체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말씀하셔서 거기 저는 동의합니다. 반대하는 건 아닌데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 힘을 모으는 과정으로서 정말 이 준비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일단 광장에 모이는 힘들을 어떻게 지켜내고 더 키울 것인가? 그리고 빈자리가 나는 것을 어떻게 더 메꿔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담아주셨고, 뭐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퇴진 비상행동 차원에서도 뭐 대표자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 그리고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 통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 좀 기후운동의 목소리, 기후정의 목소리들을 어떻게 좀 만들어낼지 뿐만 아니라 광장 자체를 키우는 목소리도 우리가 같이 좀 모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9월 8일 민주주의 기후정의 광장도 기후정의 행진만큼 가열차게 준비를 해서 많이 만들자라는 의견도 좀 주셨습니다. 좀 현실적인 한계가 있긴 하죠. 기간이 일단 설을 빼면 일주일밖에 없어가지고 좀 힘들지만 우리 홍보물과 이런 걸 열심히 담당해주고 계신 은혜님이 해주셔야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아니, 혼자 하시면 안 되고 이제 팀을 짜야죠. 네. 그래서 아까 저도 민정 선생님 말씀하고 비슷한 걸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새를 보여야 한다. 우리가 세력이 있다. 기후와 에너지 올바르게 가져가려는 세력이 있다는 걸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저도 2월 8일에 최대한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저도 이제 회원 문자 돌리고 환경운동연합 내에서 지역에서까지 올라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경기도권은 어떻게 좀 같이 함께 하자고 이제 그거를 제안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시일이 짧으니까 우리에게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변곡점이 3월 11일입니다. 후쿠시마 14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2월 8일 최대한 보고 그 목소리들을 쭉 해서 3월 11일까지 가져가면은 계획들을 차곡차곡 하면서 우리가 광장을,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걸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에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거에 의지하는 것처럼 비어가는 광장은 우리 기후가, 에너지단체가, 환경단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제가 어떤 특정한 세력을 호불호를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저는 NL을 개인적으로 싫어하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민족주의입니까? 계급이지. 하지만 정말 그분들이 일하는 거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세상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세상 어디 곳에 다 있나요? 우리 안 그렇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반성하면서 우리가 약간 한 달만 좀 갈려보자. 2월 8일, 3월 11일까지. 그렇게 해서 세를 과시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응원봉의 세례가 올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저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극우 세력의 준동이나 막 이런 혼란한 거가 또 너무 처음이고 너무 기가 막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도 있지만 힘들어서 각자 보는 게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아이들 20대인 딸 셋을 기르다 보니까 젊은 여성의 안전에 되게 민감해요. 근데 저는 그날 그 테러하는 그 극우 세력들을 보면서 우리 활동가들이 표적이 될 수도 있겠다는 되게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광장에서 우리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환경운동연합에서 우리 활동가 한 분이 퇴사를 하셨는데 그게 회원 한 분이 되게 스토커처럼 조금 집착하는 바람에 그거를 최대한 그래도 조직에서 정신과 치료나 뭐 이런 정신 상담이나 이런 다 지원을 해줬고 차단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이 이렇게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오픈돼 있잖아요. 누구나 들락날락거리거든요. 화장실서부터 다. 그런 환경에서 너무 불안감을 느껴서 결국 퇴사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우리 시민단체들이 누구나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너무 전 되게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이크 잡는 저도 그 유튜브 댓글들 정말 정말
저 천벌을 받을 것들 쌍욕을 하면서 그 댓글들을 읽었지만 너무 위협적인 댓글들이 많아서 우리가 광장에서 우리 새도 과시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리 젊은 여성 활동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저도 어디 지역에서 요즘 그 국힘 의원실 앞에 뭐 막 계속 항의도 하고 1인 시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지역 단위들이. 뭐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뭐 1인 시나 이렇게 하면 되게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가다가 정말 예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항의도 하고 뭐 이런 할아버지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물리적인 위협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이제는 1인 시 아니고 몇 명 이제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음, 어쨌든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음,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합니다. 그, 저도 좀 얘기를, 짧게 예. 해주시고 지금 발언을 안 하신 분들이 예, 계신데요. 짧게 할게요. 그 네. 민주주의와 에너지랜다. 기후 정의 문제를 좀 접목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뭐 오늘 사실 그거를 발제하거나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과거에 밀양 송전탑 문제할 때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라는 게 단순하게 참여하거나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사실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자기의 생각 그리고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안전 조치들 이런 것들로 저는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후에 기후정의 광장과 관련한 부분에서 구호를 만들고 논리를 만드는 작업을 조금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 지금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있으나 사실은 우리가 이후에 기후정의를 표현함에 있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들도 오늘 제기해 주신 것이어서 이후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당장 이제 2월 8일 준비를 하고 그 이후를 생각해서 그거는 좀 논리와 구호를 만드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당장은 아니더라도라고 하셨는데 당장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네, 2월 네. 8일 날 우리는 무엇을 써야 외칠 되니까. 것인가가 어, 음, 하니까요. 네, 같이 좀 고민 빠르게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지금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 들어와 계신데 아직 말씀을 좀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화면이 꺼져 있는 분들은 말씀이 어려운 상황이신지 뭐 이런 분도 제가 확인을 못 하니까 뭐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박항주 위원님,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극우의 뿌리는 반공주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반공주의가 있고, 그러니까 6.25 때 1.45 때 중국이 있었고, 그 논리들이 쭉 이어왔고요. 그러니까 반공 기독교로 와 있고, 실제 그 중추로 되어 있고, 근데 이 반공이라는 게 분단이라는 북한이라는 실체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못 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타겟을 할 것이고, 그리고 실적으로 박근혜 정부하고 그 보수가 가치가 없어요. 반공주의 외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영희 선생님이 새는 좌우의 날개,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난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이런 반공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까 이데올로기적으로. 근데 이게 가장 생태적인 게 저희가 생태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생명평화 연대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고 저희는 이제 그런 네 가지 크게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주제에 맞게 정리하면 우리 카피가 구호라는 게 너무 앞서가 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생태주의의 초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카피가 기후정의는 사실은 먼 얘기야. 지금 국면에서는 적어도 탄핵이 완료가 되면 예를 들어 지금 뭐 2월 말에 나올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적어도 2월 말까지의 우리의 카피는 우리의 어떤 구호와 내용은 철저하게 뭐 그러니까 전쟁과 내란은 뭐 반생명적이다, 반생태적이다. 또는 반민주적이다라고 하는 형태의 좀 그 대중들의 어떤 이 분노감
그런 쪽에 맞추는 카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탄핵 이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국힘의 어떤 반공주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생명적이고 반생태적인지에 대한 좀 정치적인 구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정의라고 하는 가치가 되게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은 국면에 맞는 요소들은 저는 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구구의 뿌리는 반공주의에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타켓은 민주주의고 생태 기초다. 그래가지고 좀 대선 탄핵 전과 후를 좀 명확하게 구호를 바꿨으면 좋겠고 우리의 지금 구호는 탄핵 이후의 구호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호응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국민들도 시민들도 탄핵 전까지는 일부러 자제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안에서도 또는 다른 정당 안에서도 자기네 가치와 내용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나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 2월 2월 달에 있는 그 8일에 있는 그거는 좀 구호를 좀 많이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뭐, 의견 주셨고, 충분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이신 것 같아서 좀 준비하면서, 같이 좀 토론해서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또 새롭게 김나연 선생님, 오송희 선생님, 아까 오송희 선생님이 두 분이었는데 남아 계신 분이 이 오송희 선생님이셨군요. 네. 혹시 화면을 켜셨으니까 의견 붙이실 게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김나연 선생님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K-pop 플래닛 김나연 캠페이너라고 합니다. K-pop 플래닛 아시고 있으시 모르겠지만 K-pop 팬들 같이 온라인으로 기후 행동하는 플랫폼인데요. 그래서 저도 응원봉 들고 나간 그 20대 여성이기도 하고 한데 사실은 기후 정의라는 문제를 이곳에서 이야기하기엔 조금 어렵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었는데, 음, 그 이유가 뭔가 거기에서의 이야기들은 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소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당장의 일들이 너무 급박한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의 뭔가 내 이야기인 페미니즘이랑 좀 그런 뭐 그런 쪽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기후 문제를 그런 광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내 이야기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1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극우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그들의 반페미니적인 생각과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앞으로를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두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 백래시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직은 반기후적인 문제에 대해서 백래시가 올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극우 세력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걸 차근차근 준비를 하긴 해야겠지만 이 의제를 키우는 방향을 좀 더 고민하는 게 1순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극우 세력의 비폭력적인 행동이 좀 충격적이고 또 그들의 사상이 너무나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과 너무 달라서 다들 그 충격 때문에 더더욱 그쪽에 매몰될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조롱과 혐오는 해왔고 그거는 실질적인 그 전 학생으로서의 약간의 위협도 받았었고 그런데 그거는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이 문제가 그
의제로 올랐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광장에서 기후정의 문제들이 제대로 일어난 적이 없고 해서 그 구구의 안전적인 문제와 그들의 조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1차적으로는 이 의제를 어떻게 사람들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지만. 네, 고맙습니다. 네, 은혜님. 네, 저도 나연님 말씀에 좀 공감되는 게 많고, 그래서 아까 항주님께서 얘기하신 지금은 이 기후적 이야기가 언어가 어렵고 대중적인 분노의 수준의 선에 맞지 시기적으로 좀 이른 것 같다는 의견에 조금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게 기후정의 운동은 그 9월 행진 적어도 동맹은 계속 기후정의 문제가 뭐 청소년 운동도 같이 미래의 일이 아니고 다음 세대 일이 아니고 또 뭐 누군가 불쌍한 사람의 일이 아니고 내 문제, 내 이웃의 문제, 지금의 문제로 만들려고 계속 되게 노력해오고 엄청 조직해왔고 그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 탄핵 국면에서 이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조금 복잡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미루면은 우리가 지금 오히려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내는 그 언어 만들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후적인 의제나 이야기 높이는 게 지금 태산의 싸움에 힘을 빼는 게 아니고 노동운동, 성평등, 성소수자 운동, 페미니즘 운동도 서로 엄청 다 적극적인 연대의 목소리로 서로 조직되고 이렇게 힘이 커지는데 저희도 좀 더 자신감 가지고 이 얘기 할 때가 맞나 이런 것보다 지금 아주 진짜 맞잖아요. 기후정의 운동이 지금 진짜 삶의 최저선 지키고 모든 사람의 삶과 정말 직결되는 너무 중요한 절대 다음의 일이 아니고 오늘 내일의 삶의 문제잖아요. 매년 이렇게 사망자나 재해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외치면 좋겠고 사실 오픈 마이크도 매주 해나가고 있는데 뭐 한계도 있고 뭐 효능감이 안 느껴진다거나 뭐 아쉬운 점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내부에서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게 한두 번 해서 목표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어쩌고 욕심일 수 있고 지금 이 광장에서 기후적인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얘기가 비기후 활동가들에게도 질문을 저도 받고 그래요. 왜 그런 거 같냐? 저도 말문이 턱 막혀 있어요, 오늘. 근데 뭐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밖에 말을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한데. 그래서 저는 이런 시기일수록 뭐 뾰족한 아이템, 뭐 대단한 효과적인 뭐 방법이 당장 없는데 그런 만큼 더 지키고 그 자리에 그냥 버티면서 계속 조직해 나가는 게 좀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2월 8일도 이날을 뭔가 결과의 날로 삼지 말고 2월 8일과 3월 11일까지 쫙 쏟아붓자가 그날 시작으로 계속 이제 해나가자 이런 마음으로 같이 모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는 처음으로 오픈마이크에서 시민 발언이 있었어요. 좀 더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이제 동맹이 이렇게 주관하는 주인데요. 사실 그동안은 주관 단체들이 이제 한 발언씩 하고 좀 더 이제 섭외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주관 단체 발언보다는 좀 더 주거권이나 뭐 홈리스 이런 반빈곤 운동이나 장애여성 공감 이런 데 좀 섭외를 발언을 요청을 드렸어요. 좀 더 사실은 이 기후 환경 의제가 아니라 의제랑 같이 여러 투쟁들 다 기후적인 운동이고 같이 넓혀갔잖아요. 그런 취지로 좀 기후 오픈 마이크를 구성해보고 또 2월 8일 함께 해당하는 선전과 구호를 많이 외치는 방식으로 좀 8일 토요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네, 오픈마이크도 많이 와주시면 좋겠고, 2월 8일이 중요한 날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뭐 광고도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많이 홍보도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다 돈이고, 지금 우리의 현실도 사실은 이제 막 시작해 나가야 되는 그런 거기도 하잖아요. 좀 같이 좀 어떻게, 아주 힘 빠지는 얘기인지 아니면 죄송한데, 아무튼 잘 좀 차근차근히 뭔가 일희일비 안 하고 잘 좀 계속 자주 모이고 좀 고민도 나누고 힘차게 자신감 있게 기후적인 운동을 이 세진 강단에서 좀 해 나가자는 네, 개인적인 다짐과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좀 횡설수설을 한 것 같아요. 마무리 발언처럼 네, 은혜님이 해주셨습니다. 투쟁! 투쟁!
혹시 말씀 안 하신 분들 중에 좀 마지막에 이 얘기는 좀 보태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면 한 분 정도만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네. 자문을 기다리는 시간 네. 동안 다들 없으신 것 같아서 마무리하려고 네. 하십시오. 네. 본집회 발언도 신청을 약간 활동가가 이렇게 되면은 많이 선정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름을 약간 숨기고 시민인 척해서 저저번 주에 발언했는데 다들 각자 조직, 활동 공간, 동료 본인들 이게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기후정의 뭐 발언도 신청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11시부터 광야에서 광장으로 이런 행사가 있대요. 선착순이라서 되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좀 집회 이전에 좀 새로 이제 어떤 뭐 이야기들이 사회 대개혁이 필요한가 이런 것 좀 풀어나는 공론장이라고 하니까 각자 네, 열심히들 이런저런 방향으로 많이 좀 추라이 기후정의 이야기와 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막판 광고까지. 사실 우리가 처음에 기후정의 뭐죠? 집담회를 좀 열었을 때 약 100여 명 정도가 온라인상에 모였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의 한 목소리로 요구했던 것이 기후정의 오픈마이크였는데, 사실상 기후정의 오픈마이크에 마치 토요일에 열어놓으면 오는 분이 없는 거죠. 100명이 요구했는데 왜 오는 사람은 없지? 라는 고민이 늘 있던 거의 5주를 그렇게 이어왔는데, 어, 내가 안 가도 누군가 발언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고, 한편으로는 좀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나,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여러 우려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나연님이나 은혜님이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기후정의도 나의 이야기다, 나의 삶과 밀접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대로 좀 스토리를 좀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기후 자체의 스스로의 당사자성들을 좀 드러내는 것도 우리 좀 서로 계속 노력하면서 2월 8일에 우리의 목소리를 좀 세련되게 잘 다듬는 과정들을 비록 좀 짧은 기간이지만 좀 담아가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 뭐 의견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뭐 올려주시면 다들 어딘가에서 이 포스터 보고 오늘 오셨을 테니까 그 포스터를 보신 그 경로에서 의견들을 좀 남겨주시면 누군가는 분명히 캐치하고 준비하는 것 안에 의견으로 좀 남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지금 약 20여 명 정도 돼요. 오늘 지금 2명 빠졌는데, 1000명 정도를 목표로 하면 우리가 일당 한 50명 모아야 되네요. 한 사람당. 친구, 고구마와 감자처럼 엮어 나의 이야기로 2월 8일을 좀 채울 수 있으면 좋겠고, 최경숙 쌤의 발언처럼, 광장의 빈자리는 기후정의가 채운다. 뭐, 이런 스토리들도 우리가 앞으로 결의들도 좀 다져가는 과정 중에 하나로 2월 8일 좀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정록 쌤이나 한석 쌤 말을 더 꼭 보태실 게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채팅으로 이선임 선생님께서 좀 남겨주셨어요. 나연님, 은혜님 말씀에 눈물이 납니다. 라고 시작을 하신 글을 주셨는데요. 읽기보다 어차피 채팅창은 다 같이 보실 테니 채팅창을 좀 보시는 시간을 드리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마이크를 켜서, 예. 그러니까 뭐 아까 다 얘기 나왔던 건데 아까 마지막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극우 진영이 굉장히 무섭게 확장되다 보니까 극우 진영에 대한 좀 막연한 두려움 그것으로서 우리 운동을 설명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두려움 내지는 그 물리적인 폭력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의 두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내지는 시민들을 향해서 나에게 내보내야 되는 메시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희망적인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고요. 이제 그런 측면들에서 오늘 자리는 굉장히 유익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방향성들을 좀 잡아가는 그런 자리들, 생각에 대한 교류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그
이렇게 몇 분이 고민을 나눠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상황이 점점 엄혹하고 암담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확실히. 그리고 그럴 때 어쨌든 민주주의의 최저를 지키는 싸움에 뭔가 함께 해야지, 뭐 이렇게 기후정의나 이런 이야기가 좀 어렵고 복잡하거나 이렇게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어떤 저항 마음 한구석에 있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오늘 말씀드리고 때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의 내용이 좀 무엇인지가 점점 비어가고 있다라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극우라고 그냥 폄하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별로 관심도 없었던 거지만, 저들이 반북, 반공, 반노조, 반성소수자, 반이주민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정치를 조직할 때 그게 되게 탄탄한 스토리와 대중들의 감정을 조직하는 어떤 운동으로 사실은 자신들의 정치 이념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사실 그걸 가지고서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체제를 지켜야 된다, 탄핵을 반대한다 이렇게 나가는 건데, 약간 지금 윤석열이 이제 우리의 최저선을 건드렸던 어떤 감각 때문에 이제 지금 뭐 직무가 정지된 건 사실인데, 그 다음에 운동이 광장이 이야기하는 윤석열 파면과 구속, 그다음에 민주주의라는 게 점점 텅 빈 기표가 되어가는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저한테는. 그럴 때 그 내용이 마치 쟤네 저 극우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치를 그렇게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처럼, 지금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과 구속과 민주주의라는 것에 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이것들을 함께 구성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을 좀 채워놔야 된다. 그 내용을 채워넣는 데 있어서 기후정의는 굉장히 큰 힘이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좀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장의 흐름과 함께 조응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이 흐름을 좀 다른 흐름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함께 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또 많은 좀 1시간 반 약간 남짓 얘기를 좀 나누면서 더 스스로의 고민들이 좀 확장되는 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러니까 빈 자리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 수가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에서의 빈 것들조차도 기후정의의 내용으로, 그리고 기후정의의 필요성으로 같이 좀 채워가는 과정을 우리가 여전히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2월 8일, 3월 11일 집회는 3월 15일 날 합니다. 그래서 311까지 가면 안 되고요. 315까지 가야 된다는 거. 예, 그것을 경과하면서 이후 대선과 이후의 세상까지 좀 상상하는 자리들을 이후에 또 만들어지겠죠? 이런 자리들이. 그런 자리에서 계속 토론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님이 또 채팅으로 좀 남겨주셨는데요. 네.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다양한 언어로 우리 계속 전달해 나가자. 뭐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좀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아까 은혜님이 기록을 또 계속 도와주고 계셨어요. 아마 기록해 주신 것들 좀 갈무리해서 지금 2월 8일 준비하는 팀에서 또 좀 훑으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남기고 토론해 갈지 고민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아직 저녁 못 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얼른 저녁 드십시오. 네. 2월 8일 날 다 만날 수 있죠? 그 전에 광장에서 또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혜미님 얼굴 반갑습니다. 마지막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